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쪽으로 보면 두통이 그렇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성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그리고 남성들도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방광질환 3가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세균성 방광염,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어렵다고요? 아니요. 이분을 통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경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비뇨의학과 이경미입니다. 네, 비뇨의학과 선생님이십니다. 주로 비뇨의학과는 남성들이 가는 쪽으로 잘못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선생님 실제로 보시는 환자분 중에도 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예.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비뇨의학과는 이제 소변과 관련된 이제 장기의 모든 질환을 다루는 과이거든요. 네. 뭐 여자라고 해서 소변 안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제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도 반 이상은 이제 여자 환자분이시고. 예. 방광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장암, 이제 요로결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배뇨 질환에 있어서도 이제 여성 환자가 전체 이제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뭐 요실금이나 이제 배뇨 질환, 이제 과민성 방광 이런 환자에 있어서는 예. 70% 이상이 여성 환자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뇨 질환이니까 이제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으시는 분들은 거의 70%가 여자 환자고, 네네네. 그럼 반대로 30%는 또 남자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다. 네네. 남성분들도 예. 전립선 질환이나 그다음 방광 자체 문제 때문에 이제 배뇨 질환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선생님께 바로 왔어야 할 그 배뇨 질환의 분들이 바로 오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 여자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남자 의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예. 그 아랫부분에 대한 이제 질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셔서 산부인과를 주로 많이 처음에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벼운 방광염이나 이제 예.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병이 잘 낫지 않는 경우는 이제 비뇨기과를 가세요 하고 해서 저한테 의뢰에 대해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 자궁이나 이제 난소 등 이렇게 생식기 질환은 산부인과를 가시는 게 맞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뇨와 관련된 이제 방광 질환들은 이제 비뇨기과로 오시는 것이 다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흔하게 생각이 되는 몇 가지를 오늘 알아볼 텐데, 제 대표적으로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부터 한번 선생님 알아보도록 네, 할게요. 네. 환자분의 배뇨 일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꼼꼼하게 일기를 쓰시듯이 이렇게 배뇨 일지를 써 오셨는데, 요거 보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네네네. 화면 보시면 이게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예. 소변을 하루에 20회 이상 자주 본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하겠다. 네. 실제로 못 참아서 옷을 버리는 실수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에게 이제 배뇨 기록지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3일간의 이제 배뇨를 기록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걸 보면 정말 환자가 거의 뭐 매 시간 화장실을 이제 소변을 보러 다니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예. 밤에도 여러 번 이제 3-4번 진짜 실제로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명백한 질환은 없으면서 예. 소변을 이제 보고 싶다면 참지 못한 절박뇨가 있으면서 네. 빈뇨와 야간뇨를 동반하는 경우에 저희가 예.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예. 소변을 못 참아서 이제 옷을 버리게 되는 이제 절박성 요실금은 동반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선생님 몇 시간 간격으로 어느 정도를 보는 게 정상인가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각자 개인의 이제 수분 섭취량과 활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 물을 적게 드시면 시간을 이제 간격이 이제 넓어지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번에 보는 소변량이 얼마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예. 우리가 이제 기능 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 그것이 한 200에서 이제 500ml 사이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보고요. 예. 가장 좋기는 뭐 한 300-400 정도에서 배뇨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보통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으로 한 300 정도 보는 걸 네네. 정상으로 보는데, 네네. 이분은 거의 매 시간 네. 100cc가 안 보게 계속 소변을 보시니까
방에 있는 시간보다는 화장실에 계시는 시간이 더 길 것 같아요. 화장실과 한 몸이신 거죠. 그렇죠. 이래 갖고는 일도 못 하실 거고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 여행 못 가십니다. 네, 네, 이러면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밤에 보니까 서너 번 깨십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 여러 번 깨니까 예. 다음날에도 계속 피곤하고 이제 삼일지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의 이런 일이 생기는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과민성 방광에 대한 이제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요. 예. 근데 이제 관련 인자들이 이제 밝혀진 것으로는 이제 뭐 남녀 공이 일단 나이가 드는 거, 노화, 노화가 가장 크고, 예. 여성에 있어서는 이제 요실금이라든지 질탈출증, 그다음에 폐경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남성에서는 이제 전립선 질환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관련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외에 이제 비만이라든지 변비, 그다음 당뇨 이러한 것들도 유발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내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선생님 있나요? 네. 대한 배뇨장애 요실금 학회에서 예.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한 자가 진단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래 아홉 가지 이런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면 내가 과민성 방광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루에 소변을 8회 이상 본다든지 네. 소변이 셀까봐 이제 음료수나 물 를 드시는 걸 삼가한다든지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찾는다든지 빈뇨로 인해서 이제 일에 방해가 된다라든지 이런 네.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 네. 과민성 방광이라는 이름은 선생님 그러면 이게 방광이 너무 예민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불편합니다라고 와서 이것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는 이제 방광의 저장 기능이 떨어진 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그런 큰 병은 아닌 거죠. 이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 이것은 방광에 이제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긴 병이기 때문에 네.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요 과민한 걸 조금 다독다독 해주는 게 아마 치료가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요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또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의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배뇨 습관, 이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비가 있다면 치료를 하셔야 되고 예. 비만도 연관이 있어서 이제 체중 관리도 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방광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참는 연습을 좀 시키게 되고 네. 그다음 이제 그러한 이제 바탕이 된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약물 치료는 이제 방광을 예민한 방광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항콜린제와 이제 베타3 교감 신경작용제 등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약물의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빨리 좋아지세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간의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도 네. 뭐 잠깐 쓰고 이제 바로 좋아지시니까 약을 자가로 끊으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반복되면서 과민성 방광이 더 악화가 돼서 점점 고용량으로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하셔서 적절하게 기간을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질환은 세균성 방광염이 아닙니다. 과민성 방광에 대한 치료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치료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쭉 훑고 지나가셨는데 케겔 운동을 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우리가 항문 근육이 이렇게 확 조였다가 네, 풀었다가 네, 하는 그거 네.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절박성 요실금, 우리가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 참지 못하는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예. 이제 그 순간에 참는 이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제 네. 평상시 이제 케겔 운동을 하셔서 예. 이제 간략근 운동, 이제 힘을 키워 놓았을 때 이제 예. 그럴 때 이제 증상 완화에 이제 도움이 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이제 소변이 급하니까 본인 마음에 급해서 막 바로 뛰어가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저희가 제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케겔 운동을 하시거나 이제 예. 심호흡을 하면서 소변을 참는 운동을 참는 이제 연습을 하시고 예. 그 순간에 이제 그 감각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이제 배뇨를 하러 가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 그런 또 노하우들이 네. 있네요.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것은 이렇게 방광 훈련. 야, 이거 그 애완견들도 훈련시키기 되게 힘든데 네. 방광은 선생님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방광 훈련은 우리 앞서 봤던 배뇨 기록지 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걸 기준으로 하셔야 예. 됩니다. 자가로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의 배뇨 기록지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대개 이제 소변이 적은 양이 찼는데도 계속 신호가 와서 자꾸 먼저 가시기 때문에 네. 소변을 참는 연습을 시키게 되는 참는 거죠. 연습. 네. 아, 그래서 예. 근데 어느 정도 참을 건가를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참고 가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이제 맞춘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방광이 너무 예민하니까 다독다독해서 좀 참아,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해서 네. 모아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는 네네네. 그게 이제 방광 훈련이 네네. 되겠네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탄산음료나 커피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건 왜 그런가요? 탄산음료나 커피가 모두 이제 방광 자극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피 드시고 나면 좀 이따 바로 신호가 와서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실 건데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그게 방광 자극도 되고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드신 것보다 소변량이 더 많아져요. 예. 그리고 급하게 이제 소변이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지니까 환자의 절박뇨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저도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뭐 아예 한 잔도 드시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예. 네, 꼭 드시겠으면 이제 오전에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증상이 심하신 경우는 이제 탄산음료나 커피는 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만한 텀블러에 하루 종일 커피를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네. 제가 소변이 너무 자주 나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뇨일지를 기록을 해보고 왜 예. 이렇게 뭘 많이 드세요 물어보면 커피를 뭐 저희가 물처럼 그냥 계속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만 고쳐도 증상이 네. 바로 좋아지시죠. 그렇죠. 네. 이런 생활 습관 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약간 주소가 다른데 네. 변비 해결하면 과민성 방광도 좋아지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과민성 방광의 치료법에 항상 변비를 같이 치료하라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변이 차 있으면 딱딱한 변이 차 있으면 그 자체가 방광을 자극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 방광 압박 증상을 일으켜서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 반드시 같이 치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진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겠네요. 네, 뭐 환자분들이. 기본적인 거 다 어. 체크는 하죠. 제가 예. 뭐 변비, 그다음에 드시는 수분량. 그런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기 가장 좋은 이제 검사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배뇨 기록지. 배뇨 기록지. 예. 네. 요거 하나로 거의 다 해결이 네, 네. 되는 생활 습관 바꾸고 그다음에 약도 조금 드시고 이렇게 하면 요걸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요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는 네. 굉장히 예민한 방광. 네, 네.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네. 그러니까 고용량의 약을 쓰더라도 이제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는 이제 예. 좀 심한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 약물 부작용에 예민하고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이제 약을 못 먹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접근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방광 내 보톡스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름에 쓰는 그 예, 보톡스를 예. 이제 방광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예. 방광에 직접 이제 보톡스를 주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름이 펴지나요? 방광 주름이? 네, 실제로 과민성 방광이 심한 분들이나 이제 노화가 많이 진행돼서 방광이 변형이 되어 있고 이제 내시경을 보면 방광이 이렇게 기둥처럼 생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거 이제 보톡스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예. 펴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예. 네, 또 근데 이러한 이제 보톡스 시술을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배뇨력이 이제 우리가 아까 방광이 이제 저장도 잘 해야 되고 배출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배출력이 좋은 이제 방광의 배뇨력이 좋은 경우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환자 케이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근데 치료를 했을 때는 환자들의 이제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 근데 단 이제 이게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시는 경우는 이제 천수신경 조절이라든지 예. 이제 장을 이용해서 이제 방광을 확대시킨 이제 방광 확대술을 같은 걸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방광이 너무 예민합니다. 좀 참았다가 이렇게 모아서 뿜어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해 있는 방광이라고 하면 물을 마시는 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이제 물을 마셔야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건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환자들이 물을 안 먹어요. 마시는 족족 나오는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네.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 내가 물을 마셨는데 그게 물이 바로 소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 예.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이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 이제 배뇨감이 느껴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느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물을 많이 드시면 그만큼 자주 가고 소변이 급해지거나 또는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불안해서 물을 네. 거의 안 드세요.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네. 방광을 자극해서 더 이제 과민성 방광 증세를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 적당한 수분 섭취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적당함이 어느 예, 정도냐? 어느 정도가 적당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하루 우리가 2리터씩 꼭 먹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예. 그 2리터라는 게 하루 세 끼 식사, 네. 그다음에 뭐 간식이나 과일 플러스 따로 먹는 물을 합친 수분 섭취가 2리터 정도여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네요. 그거를 그러면, 잘못 이해하시고 음. 식기 식사 외에 따로 물을 2리터씩 드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배뇨량이 너무 많아지고 방광이 더 예민해져서 네. 문제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남성의 경우라면 이제 한 1리터 정도 추가로 좀 드신다 생각을 하시고 여성의 경우는 예. 이제 500에서 한 800ml 정도 이제 추가로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단 물을 섭취를 하실 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예.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예.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소변이 빨리 많이 만들어지면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 절방뇨가 더 심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이제 야간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가 많으면 그게 다 야간뇨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수분량을 극도로 줄이거나 많이 높이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평소 드시는 양 정도 드시면서 네. 소변의 횟수를 조금 줄이는 네. 모아서 소변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네, 네,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굉장히 이제 흔하게 많이들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균성 방광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인은 세균인 거죠, 선생님? 네네네. 세균이 이제 우리가 항문에서 나온 세균이 네. 이제 외음부나 이제 질 주변에 이제 짐락해서 이제 균이 이제 증식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예. 이제 방광내로 들어와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세균성 방광염인 거죠. 예. 네. 그럼 이 세균이 선생님 어디에서 왔을까? 원래 방광내에는 세균이 없어야 되는 건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제가 환자분들에게 방광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뭐 저 나쁜 짓 안 했어요. 오, 저 잘 씻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개인 위생이 안 좋으면 예. 방광염이 잘 생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균은 이제 자기의 이제 장내 세균이 항문에서 나와서 이제 요도를 타고 들어가서 생기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이제 세균 증식이 많은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된다든지 했을 때 이제 방광염이 이제 생기기 쉬운 거죠. 네. 이게 뭐 위생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이제 요도가 짧고 이제 항문하고 길이도 이제 짧은 데다가 이제 여성은 이제 전립선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전립선에는 이제 균을 이기는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여성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폐경이 있죠. 예. 그래서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여성 생식기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도나 방광 점막에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같이 약해지고 예. 또 질 내는 이제 원래 산성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항문에서 나온 이제 나쁜 세균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제 네. 세균이 이제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세균의 서식처가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도 방광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의 세균성 방광염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성이라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래서 하셔도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공주처럼 사셔도 생길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주도 네. 생길 수 있는 세균성 방광염입니다. 치료를 한번 해보죠. 워낙 급성 방광염은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 그걸로 항생제 뭐 일주일 먹었어요, 열흘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네, 이제 적절한 항생제 균에 맞춘 이제 항생제만 드시면 사실 쉽게 치료가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균의 항생제 내성이 생각보다 일반인한테도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약물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 예. 또 저희가 이제 약을 드시면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환자분들이 약을 내가 뭐 약을 많이 먹어서 뭐가 좋기나 이렇게 어. 생각하고 자가로 이제 며칠 먹다 끊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균의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가 이제 뭐 며칠, 3일 드시면 3일,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약에 따라서 이제 먹는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을 꼭 지켜서 끝까지 다 드셔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기간에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앞에 과민성 방광 얘기를 할 때는 절방뇨 같은 거 얘기했죠. 자꾸 막 소변을 막 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얘기하셨는데 아프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선생님. 네. 근데 세균성 방광염은 선생님 아프다면서요. 네네. 굉장히 큰 이제 차이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과민성 방광은 자주 보고 급하지만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 네, 예.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아프면 다른 병을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세균성 방광염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아픈 거죠. 네. 저도 이제 걸려봐서 아는데 정말 이제 뭐 소변 보고 나면 뒤끝이 짜릿하고 막 예. 전기 감전된 것처럼 막 그래요? 네, 예, 예, 이렇게 심하게 막 몸서리가 처질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그리고 뭐 아랫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평상시와 다르게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기도 하고 예. 가끔 이제 피가 이제 같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피가 나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도 이제 제법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방광염이 와요 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럼 그때마다 계속 항생제를 먹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 어떻게 네네. 해요? 실제로 재발성 방광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급성 방광염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중에 한 4분의 1은 이제 재발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6개월에서 이제 12개월 이내에 이제 재발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1년에 이제 3회 이상, 네. 6개월에 이제 2회 이제 이상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예. 물론 횟수가 이제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런 재발성 방광염이 생기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언제 염증이 또 이제 생겨서 이제 급성으로 오니까 이제 세균이 들어오면 이제 4시간 안에도 염증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굉장히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본인은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 이제 생활이 위축되고 예. 사회생활도 위축되고 여행도 잘 못 가시고 그래서 네. 굉장히 우울하다. 정말 실제로 뭐 우울증에 빠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 이러한 재발성 방광염을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우리가 예. 재발을 막을 건가가 사실 저희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재발성 방광염은 이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재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그걸 교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성의 경우는 이제 요실금이 있다든지 뭐 방광류가 방광이 알로 처지는 방광류가 있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교정을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균들이 그 안에서 오래 살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성이라 하면 이제 폐경기 여성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 치료를 같이 동반해서 하실 수도 있고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증이 자주 재발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이제 예. 전립선 질환 같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광을 일단 튼튼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 들어오는 세균은 이제 세균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걔네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이제 막을 수 있는 이제 방광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제를 사용을 해서 방광에 이제 면역 인자를 올려주고 예, 방광을 튼튼하게 해준 약물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저용량으로 이제 항생제 유지요법을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균성 방광염이 있을 때는 요거 좀 씻어내는 게 좋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이때는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네, 세균성 방광염은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가 물을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시라고 하죠, 보통 예, 예. 분들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균을 이기는 첫 번째가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깨끗한 소변을 이제 많이 배출을 해서 이제 균을 좀 씻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세균성 방광염은 소변 볼 때마다 찌릿찌릿 전기 온 것처럼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물을 조금 더 드시면 소변도 더 자주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소변 참아요, 소변 봐요? 어떻게 해요? 그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예. 실제로 이제 어제 저희 진료 시간에도 이제 오신 분이 이제 소변을 이렇게 조금 참고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TV에서 소변 참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각자 개개인에 맞춘 이제 배뇨 습관이 필요한데 예. 그걸 너무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시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소변을 이제 지나치게 이제 참는 것은 저희가 이제 권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과민성 방광인 환자분들은 이제 적당량이 차기 전에 가기 때문에 참고 가는 연습을 하시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런 배뇨 기록지나 거기에 맞추어서 개인에 맞추어서 저희가 당신은 소변을 참으셔야 되고 당신은 소변을 참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과민성 방광 얘기했고요. 이제 세균성 방광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 더 얘기할 텐데 요거 약간 낯설으실 수도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게 있다고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방광염 환자가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이 보면 이제 방광염인 줄 알고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가로 그냥 약을 먹고 지내시다가 병을 키워 오시거나 예. 너무 고생을 하다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간질성 방광염,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한번 사례를 보시면 예. 이제 이 환자분의 이제 배뇨 기록지를 보시면 거의 매 시간 소변이 거의 100cc가 안 되는 100ml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자주 가시는 형태를 보이시는데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변이 차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서 소변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세균성 방광염 때는 소변을 볼 때 아프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분은 소변이 차면 아프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소변이 차면 아프고 소변을 보고 나면 그 통증이 조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증상은 비슷해요. 소변 볼 때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소변 검사도 일반 방광염 때 소변 검사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방광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먹으면 진통제가 있으니까 통증이 없어지니까 치료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넘어가세요. 예. 근데 그게 반복해서 계속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예.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의 이제 저희가 방광 내시경을 보면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제 예. 방광의 점막이 저희가 뭘 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보면 방광벽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우리가 예. 손 트듯이 이제 방광벽이 터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터 있고 이제 심하면 이제 틀어지면서 이제 피가 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방광에 소변이 차면 이제 방광벽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피가 나고 아프니까 이제 참을 수가 없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우리가 방광의 궤양성 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병이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병이기도 하고 방광염과 일반 세균성 방광염과 완전 다른 병이고 예. 치료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셔서 병에 맞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광 내시경 사진을 선생님이 몇 개 보여주고 네. 계신데요. 이거 보고 있으면 마치 위 내시경 했을 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네, 것처럼 네, 네. 피가 나고 있고 네. 파여져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네. 튼튼해야 할 방광벽이 이렇게 헐어져 있는 거니까 네. 요 벽을 다시 탄탄하게 세워주는 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네. 치료가 잘 되나요? 어떻습니까? 치료의 목표는 이제 방광 통증을 없애는 예.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시경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간질성 방광염일 때 이런 궤양성 병변이 발견이 되면 거의 100%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간혹 이제 이런 궤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없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동반된 걸 이제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 예. 궤양성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 이제 통증이 일단 없어져요. 그래서 네. 이렇게 환자가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내가 진짜 밤에 오래간만에 밤에 안 일어나고 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만 해도 살만하겠다는 네, 얘기를 네. 하시겠네요. 내가 뭐 한 2시간만 참을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방광에 이제 그런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기도 하고 예. 방광 내 이제 약물 주의법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직 완벽하게 이제 100% 치료되는 이제 완치법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방광에 대한 흔한 질환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던 거라 되게 많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방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남성분도 계시고 아마 여성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주변에 다 소변 자주 보더라, 예, 뭐 급하게 보더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버려 두시다가 나중에 속을 터져서 이제 씻어지는 경우도 보고요. 방광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약 며칠 먹으니까 쉽게 치료가 되더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발이 자주 되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비뇨기과에서는 그런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광에 문제가, 소변에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희의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네, 든든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 방광도 좀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흔한 방광 질환 3가지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경미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 방광 질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당연히 물을 마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꼭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